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1월 15일이죠. 자, 기쁜 소식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11월부터 수급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 수급이 이제 바이오 섹터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11월 제가 1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보름 만에 100% 달성했어요. 그게 어떤 종목인지 아실까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일라일리라고 미국의 최대 다국적 제약사 빅파마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어요. 즉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제 그 뇌 BBB 플랫폼에 대한 에로 기술 수출을 이뤄냈는데 그 규모가 무려 3.8조예요. 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4월 달에 4조 원 정도를 이제 GSK 한테 이제 기술 수출을 한 데 이어서 지금 3.8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기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일라일리가 지분 투자까지 단행했죠. 220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공동 파트너로서의 관계로 형성이 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까지 단행을 했어요. 뭐 사실 알테오젠도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머크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SC 제형에 대한 기술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머크도 사실 지분 투자는 단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라일리는 단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라일리와 ABL 바이오의 이 협업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이오텍에 대한 어떤 기술력 입증이 이제 증명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기술을 관심을 가지는 이제 회사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게 될 경우에 바이오의 우리 테마주다, 뭐 정말 뭐 잡주다 이렇게 되는 이 정말 그 아픈 역사들이 이제는 역사 속의 한 장으로 이제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이번 성과는 ABL 바이오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K 바이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큰 역사를 썼다. 한 획을 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ABL 바이오가 끝났느냐? 많이 올랐어요. 수요일날 상한가 갔죠? 목요일날 상한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까지 같이 갔고, 어제는 또 지분 투자가 나오면서 장중에 빠졌다가 마이너스 5%에서 갑자기 또 20% 폭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도 그렇고,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메이저드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BL 바이오가 이제 시작이다. 물론 이제 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뭐 갑자기 10% 빠지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ABL 바이오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랩바디 B를 지금 수출을 했어요. 그랩바디 B. 즉 그랩바디 B라는 거는 이제 뇌 투과 플랫폼 BBB 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뇌 쪽에는 뇌혈관 장벽 BBB가 있기 때문에 약이 뇌 쪽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줄 수 있는, 통과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ABL 바이오의 이 그랩바디 B입니다. 이번에 일라일리와 기술 체결을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거 말고도 그랩바디 또 T라고 하는 새로운 또 플랫폼도 남아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랩바디 T는 또 뭐냐, 그랩바디 T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플랫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중항체라는 거는 한 번 더 항체를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쌍두마차로 이제 어떤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어떤 독성 이걸 줄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ABL 바이오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중항체 관련해서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플랫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BL 001이라고 하는 또 지금 담도암 치료제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어쨌든 이 BBB를 활용한 이 파킨슨병 어떤 치료제까지도 지금 ABL 301이라고 하는 치료제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의 플랫폼으로 인해서 빅파마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제를 더욱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수의 빅파마들이 이 ABL 바이오에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ABL 바이오의 이 그랩바디 B, 지금 BBB 셔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 그랩바디 또 T라든지 또 담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중항체 ADC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플랫폼으로 계속적인 추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ABL 바이오가 이번에 오른 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추가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예요? 추가적인 이유는 아이테오젠입니다. 아이테오젠이 왜 나올까요? 아이테오젠이 어떻게 돼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게 되면 이 수급이 어디로 갈까요? 바이오 쪽으로, ABL 바이오로 갈 수밖에 없겠죠. ABL 바이오가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 코스닥의 대장주격으로 ABL 바이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이동이 뭐 ABL 바이오만 가지는 않겠죠. ABL 바이오가 물론 비중이 많이 크게 자리하겠지만 그 수급의 일부가 또 어디로 가겠어요? 나머지 여타의 제약 바이오 섹터로 이동하면서 키 맞추기를 이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코스피는 어제 3.86%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2.1%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바이오 종목군들은 상당히 잘 버텨줬어요. 심지어 뭐 리가켄 바이오도 뭐 4%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수급적인 모멘텀도 갖춰져 있는 데다가 지금 ABL 바이오처럼 실제로 기술 수출 계약을 이뤄내면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ABL 바이오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또 오름 테라퓨틱이라든지 또 한우 바이오파마, 뭐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세트리온이라든지 코오롱 티슈진, 또 큐리언트,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도 이제 점차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왜? 그 회사들에 대한 좋은 내용도 있지만 지금 이 한국의 바이오 업계가 다시 한번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 기술을 입증을 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급적인 모멘텀까지 자리 잡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12월 때까지 코스피가 개박살 나더라도 코스닥 바이오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여전히 바이오 섹터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바이오 섹터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바이오 섹터 없는 분들은 결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분명히 후회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바이오 잠깐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물론 반도체 사이즈가 훨씬 더 크죠, 바이오보다. 하지만 바이오도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왜? 바이오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항암제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결국 생명 연장을 추구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라일릴리, 뭐 GSK, 또 사노피, 머크, 유수의 뭐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관심을 갖는 것들인데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기술, 바이오테크가 자리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제가 이번만 외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작년부터도 바이오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로봇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의 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이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런 말씀까지 뭐 드리기는 싫지만, 제가 사실 작년에서부터 이제 이 바이오 리포트, 수익률 리포트 하면서 물론 손실 난 것도 많지만, 지금 작년에 4월 달에도 제가 시작을 하면서 S바이오메디스 한 달에 340% 갔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도 지금 얼마예요? 지금도 폭등했잖아요. 지금 거의 두세 배 올라갔고요. 또 5월 달에도 제가 펩트론 말씀드려서 급등했었죠? 또 6월 달에 유한양행 100%, 한 달 만에 100%, 삼천장자 100%, 아이트젠 지금 뭐예요? 들고 있었으면 거의 지금 더블 이상 나왔죠. 또 7월 달에도 뭐 대봉LS, 니가캔바이오, 또 계속 바이오 나왔죠. ST팜. 그 다음에 9월 달에 뭐 3일작도 급등했고, 한올바이오팜, 한미아품 뭐 들고 있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올바이오파마 또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다음 11월 달에 또 한미사이언스는 좀 쳐졌고요. 12월 달은 없었고, 12월 달에는 메디포스트, 티슈진만 지금 해서 홀딩에 샀으면 지금 거의 뭐예요? 5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거의 3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죠. 25년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ABL바이오 29,900원에 말씀드렸죠. 아이트요젠 39만 9,500원에 말씀드렸죠. 리가캔바이오 10만 9천원에 말씀드렸어요. 홀딩에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BL바이오 지금 무료 수익률이 8배 이상 나오는 거예요. 2월 달에도 보르노이는 지금 20만원 넘어가 25만원까지 갔죠. 지금 3배 이상 올라가. 퓨처캠 급등하고 있죠. 또 ABL바이오 제가 3월 달에도 말씀도 드렸죠. 그 다음에 뭐 펩트론 제가 있는 데서 말씀드렸고, 또 5월 달에 디엔드파마텍 이거는 뭐 무시무시합니다. 67,400원에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홀딩에 섰으면 어떻게 돼요? 25만원까지 뭐 액면분할을 좀 했지만 어떻게 돼요? 무정했지만 어때요? 거의 5배 올라간 거죠? 6월 달에 티슈진 또 말씀드렸고, 7월 달에 ABL바이오 또 말씀드렸죠. 리가캔바이오 또 말씀드렸죠. 유한양행 또 말씀드렸죠. 8월 달에 올릭스 100%, 9월 달 뭐 하이젠 아르면 엘프리바이오 올라가고, 삼천장자 올라가고, 인벤티집도 올라가고, 티슈진, HB도 좀 흐름이 개선될 거라 보고 있고요. 10월 달에도 보르노이, S바이오메딕스, 한올바이오파마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1월 달에 ABL바이오 지금 보름 만에 거의 100% 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하라 하셨어요?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지금 2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서부터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왜? 바이오가 테마주가 아니라는 게요. 우리나라 바이오 인정받고 있다. 이제 공인되고 있다. 세계로부터 러블코 받고 있다. 그 중에 메인이 뭐였어요? 아이트전이었죠. 그다음에 지금 뭐요? ABL바이오. ABL바이오 이제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저는 봅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리가캔바이오, ADC 여러가지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관심을 가장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ADC입니다. ADC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ADC, DAC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저해 플랫폼 뭐예요? 오름 테라피틱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가면역 치료제 한올바이오파마 올라가고 있어요. SK바이오팜 내전증 치료제 플러스 알파 모멘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일형 티슈진,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 부분들 미국 임상 3상 곧 나옵니다.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뭐 아시겠지만 랭라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리브리반트 병행요법 인정받고 있고 매출 올라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말할 것도 없고 삼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등등등 뭐 큐리언트 뭐 퓨처캠은 뭐 전리선 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올라가고 있고, 또 에이프리바이오 눈드백 임상에 대한 부분 기대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기술 수출했고요. 또 지아이노베이션 유한양행과 알러지 치료제 진행하고 있죠. 또 면역 강화제 개발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늦지 않았어요. 올릭스도 있죠. 올릭스 탈모 치료제, 그쵸? 로레알과 또 일라일리 계약, 펩트론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베링거 인글라임, G2G 바이오,
베링거 인게라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결코 한방 해먹자 이런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의 대열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요. 흥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바이오를 계속 말씀을 드려놨고 바이오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솔직히 저도 많이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이오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신라젠 사태, 뭐 헬릭 스미스 사태, 또 HLB도 실패, 뭐 이런 실패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CMC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사기다, 뭐 허망이다, 뭐 꿈을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어떤 비아냥이 있었지만 지금의 바이오는 뭐예요? 성장주 대열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필두로 한 주도주의 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주도주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하면서 세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 4200, 코스피 4200이 벽에 막혀 있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AI가 자꾸 지금 거품론이 자꾸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이 조정이 결코 며칠 만에 끝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흐름들의 외국인들이 엄청 팔고 있고, 선물은 이미 매도 계약이 많이 들어섰었고,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를 굳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또다시 올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 그다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11월 달부터는 이 이직의 시기예요. 이제 증권사 직원들도 이제 수익률 평가받고 이제 이직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조정하는 재편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뭐 주도주들을 쌍끌이 올려서 코스피를 쌍끌이 올려가지고 굳이 수익을 내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결과적으로 틈바구니에 틈새에 있는 이 바이오 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테오젠 여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고점 트라이 하고 있죠. 이제 지금 어떻게 이격도를 지금 벌리려고 하고 있죠. 이 이평선 사이에 이격도를 벌리면서 추가적 랠리 나올 수 있죠. 이제 IT오전 같은 경우는 머크의 어떤 SC 제형에 대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새로운 기술 계약에 대한 수출에 대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 밖에 여타의 유수의 빅파마들이 접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곧 나오게 되면 IT오전도 빵 하고 치고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벨바이오 AB바이오는 뭐 제가 2만원대부터 말씀드리고 또 6만원대도 말씀드리고 8만원대도 말씀드리고 9만원대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여타의 플랫폼들이 아직까지 있고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적 랠리 나올 수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또 뭐 자금적인 부분도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름 테라피틱 DAC라고 하는 어떤 차세대 이제 ADC 시장을 이제 주도해 가고자 하는데요. 오름 테라피틱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의 여전히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랭라자와 에브리반트 병행요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랭라자 매출도 순조롭게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앞으로 나올 거다. 유한양행도 이거 랭라자 하나로 그치지는 않는단 말이죠. 계속적인 추가적인 어떤 이 라이센스 인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이 치료제 개발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모멘텀이 있겠다. 뭐 셀트리오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3반은 민족분할 지금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뭐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경고 딱지가 좀 붙어 있어요. 이 시총 1조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 들어간 다음에 좀 보는 전략이 좀 낫겠다. 그 다음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 눈드백 이것도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 그 다음에 D2G 바이오,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
그 다음에 펩트론, 다 플랫폼, 비만 장려 플랫폼 가지고 있죠. 또 한미약품,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비만약, 그 다음에 펩트론 말씀드렸고, 뭐 한올 바이오파마, 삼천당제약, 그 다음에 D&D 파마텍. D&D 파마텍은 뭐 화이자라 하기 때문에, 화이자 인수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정이 세게 들어오면 그때 잡아도 되긴 할 건데, 지금은 이제 무중이담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라붙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삼천당제약,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컨택을 해야 됩니다. 퓨처캠도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로노이, 비소스포 페람 치료제 보로노이, 이것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숱하게 참 고난을 겪었던 종목이라 하면 전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릭스도 제가 뭐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9만원, 10만원대. 근데 또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40% 거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올릭스야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5만원대, 4만원대도. 뭐 저 지금 2배 이상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릭스 중에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RNA 쪽에서는 또 ST팜. 요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전 영상에서 올렸지만 내가 3개월, 6개월 이상 내가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적금식 투자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요. 근데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내가 매수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제약바이오도 괜찮은데 뭐 에빌바이오나 뭐 아이티오전, 세트리온 이런 거 들어가셔야죠. 그 대신에 근데 좀 리스크 있는 거는 좀 보지 마세요. 뭐 젠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로 이제 하한가 맞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 피하세요. 네이처셀도 뭐 줄기세포 쪽에서 이슈가 있긴 한데 요것도 사실은 뭐 한번 튀어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코롱 티슈진,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이런 게 차라리 더 나아요. 네, 이런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차라리 낫다. 그 다음에 좀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피플바이오 이런 것도 사실은 알츠하이머 진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너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게 뭐 나중에 더 대박이 날 수 있긴 한데 지금 시장은 작은 종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큰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 위주로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SK하이닉스 보세요. 시가총액이 지금 뭐 깡패잖아요. 지금 뭐 400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조정시 매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도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서 처지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대형주 정도에 관심을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제약바이오 여전히 잘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